뭐 2000년대에 돌아가지고 세 번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맞습니다. 이때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정말 경기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사실 미국 통화량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전환해버렸거든요. 수직이더라고요. 예, 그랬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했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부채가 많아졌고, 사실 과거 보면 역사적으로 부채 위기인데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남미 재정 위기, 그리스 재정 위기, 뭐 지역적인 문제였는데 이번에 전 세계 부채가 똑같이 증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저 미국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3%까지 떨어졌죠. 예. 지금 3.1%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엄청 손실을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저는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예. 그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요. 예. GDP 대비 334%였어요. 그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평균이 한 180%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아유, 엄청 올랐다. 그래서 나스닥이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S&P 500, 다우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텐데요. 예, 예. 예, 저는 아직 거품이 해소 안 됐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을 발표하는데요. 예. 그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올 2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무려 119%는 올랐고, 2006년까지 집값이 한 2배 오르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미국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액을 파생상품 만들어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 2008년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명목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사상 최고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예. 앞으로 부동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은 두 개가 다 거품이라는 겁니다. 주식, 주식시장, 부동산. 이 두 개가 꺼지면은 예.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실물 경제가 예.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 예. 예.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 예. 올해 우리나라 성장 3.1% 정부 목표였는데, 예. 뭐 IMF가 얼마 전에 0.5%포인트에서 2.5% 내렸잖아요. 예. 올해 그것도 뭐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1분기 경제 성장 보면은 예. 전분기 비 0.7% 성장했는데요. 소비 투자 감소했어요. 예, 맞습니다. 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1.4%포인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둔화되고 있죠.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GDP를 구성하는 수입은 마이너스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경제 성장이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내년에는 더 낮아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구조적으로 예.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1.9% 나와요. 근데 미국이 2.0이거든요. 10년 후에는 미국이 1.7 정도로 미 의회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추정할 때 1.0 정도 나오거든요.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예, 예. 2009년까지는 우리 연평균 7% 성장했어요. 1980년에서 2009년까지. 아유, 그때 세계 평균이 3.4%였거든요. 예. 우리가 세계보다 2배 이상 성장했죠. 근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요. 예. 우리 연평균 성장이 3.0입니다. 예. 세계 평균이 3.3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보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계단 한번 올라갔으면 정말 그 소원인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한 3.0% 이상은 예, 됐잖아요. 평균이. 3%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3이었거든. 2.3이었죠. 근데 앞으로 저희가 5년 추정하면은 잘해야 2%예요. 아이고. 예. 참. 금요일날 임시국민회의 해가지고 추경 이제 예. 그 국민회의 예. 심의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영동에 가가지고 예. 거시금융 점검회의를 했는데 예.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500개 기업 중 39%가 예.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39% 기업이 영업이익 내야지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 사실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 그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하려면 초기에는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해왔지 않습니까? 못해왔죠. 지금 뭐 채권단, 뭐 예. 은행하고, 뭐 예. 정부 관련 기관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그 기준을 예.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물론 그 기업들한테는 뼈 아프지만은 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예요. 서로 양보하고 구조조정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미래 성장을 한번 보자.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계속 경제 성장이 떨어졌는데 구조조정하고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 이렇게 좀 현실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뭐 당장 구조조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저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예.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또 큰 문제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체질이 나빠지고 하니까 환율이 지금 문제예요. 예.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 1,300원 넘을 수는 있는데요. 예, 예,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예, 예. 우리 지금 환율이 오른 것은 지금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는 뭐 기본적인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미국으로 간다.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저는 미국의 무역수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월 무역수지 한 달 적자가 1,098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보니까 3월까지 보니까 2,888억 달러로 예.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 올랐어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우리 이거 서학개미라고 하는 것 중 우리 수출해서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미국 주식 사주고 채권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도 지금 맞습니다. 계속 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데요. 예. 근데 미국 주시장 거품이 붕괴된다. 아직도 희망이 있어서 미국 주식 계속 사고 있지만은 예. 예. 미국 주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은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 투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맞습니다. 예, 미국이 지난 1사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4% 성장했는데 예. 소비는 2.7% 증가했어요. 투자도 증가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출 때문에 플러스 성장했는데 미국은 수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3.2%예요. 또 수입이 많다 보니까 저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마이너스 성장. 우리하고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2분기 이후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은 예. 과연 미국 소비가 그렇게 증가할 것인가? 예. 예. 소비 심리는
자산 가격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소비심이 위축되고 있는데 예. 이게 집값마저 떨어지면 소비심이 마치 위축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 미국 고용 사정 좋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 고용률이 2008년에 거의 68%까지 올라갔어요. 아유, 많이 올라가서. 근데 62%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3월 달에 미국 정부가 뭐 부자들 제외하고 1,400달러씩 예, 예. 주고 또 실업상도 많이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로 지금 뭐 먹고 소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한 42만 명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죠. 맞습니다. 소득이. 그래서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에요. 예. 작년 3월에 뭐 특수한 경우였지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연율로 하니까 5만 8천 달러였어요. 근데 올 2월 데이터 보니까 4만 6천 달러. 과거 평균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면 일하러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예, 소비는 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 코로나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때는 소비를 안 했거든요. 예, 예. 가계 저축률 한때 20%가 넘었어요. 예, 올 통계 보니까 예. 6%로 떨어졌습니다. 좀. 과거 평균보다 낮아졌거든요. 예, 예. 그동안 이제 벌었던 정부가 준 돈 다 예. 써버렸다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자산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46%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0.5% 포인트 올렸어요. 예. 6월 초에 또 빅스텝, 또 한 번 빅스텝.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6월에는 빅스텝 할 것 같습니다. 7월은 뭐라고요? 7월은 저는 한 0.25%포인트 정도라고 예상하는데 예. 지금 연준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40년 만에 최고치죠. 야, 예. 근데 7월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되는 걸 하긴 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한 조금 7%대 중반쯤 저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빅스텝은 못하고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예.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다. 예. 그러다가 내년에는요, 예. 저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예, 그만큼 저는 미국 경기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냐, 예. 그게 문제인데, 저는 올 12월 달은 한 4% 초중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서 전 세계가 또 디플레, 세계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무슨 건데, 말이에요? 그 MB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 경제 확장 수축 국면을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3, 4월 단 2달 수축 국면이었어요. 역사상으로 수축 굉장히 국면이 짧았네. 2달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보통 15개월 정도 수축 국면이요. 아, 예, 그래요? 평균이요. 예. 1900년대부터 쭉 장기 평균 보면 예, 예. 수축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돈을 써버리고 많이 푼 거죠. 맞습니다. 또 중앙은행 돈을 많이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사실 그때 더 침체에 빠지고 더 진통을 한번 겪었어야 벌써 이제 되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이렇게 예. 살도 빠지고 비계도 빠지는데 예. 근데 저 미국 기업 부채가요.